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지난 방송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모습은 사실 추세가 많이 꺾여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여기 전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아마 하방의 가능성이 지금은 훨씬 더 높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이제 그냥 스윙을 안 하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만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인 쪽을 숏을 많이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이 부근에서 다 청산을 지금 하고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좀 금 쪽도 사실 한번 오늘 내일 정도 해서 좀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추세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차트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금리가 최근 살짝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과거 대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도 아직 내려온 부분보다 훨씬 올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나 비싼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로 비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밸류는 상당히 비싸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둘 다 비싸고, 사실 코스피가 더 밸류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눈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두 나라 다 비슷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국내가 조금 더 비싼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금리 같은 경우랑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은 미국 쪽 그나마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낮아지면서 최근 금리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섬심성 발언을 많이 하면서 다시 이제 자산을 늘린다. 근데 물론 자산을 늘릴 수는 있긴 합니다. 이제 not QE라고 해서 이제 단기 쪽 구간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장기 쪽은 어렵고, 아무튼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분들의 좀 약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발언으로서 좀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 쪽 금리는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 쪽은 아주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는 약간 반등을 하면서 지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핏 지수는 여전히 너무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튀고 있고요. 여전채도 회사채 대비에 많이 상승을 했고, 회사채도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국내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내 쪽 단기 구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CD가 91일물 이제 은행 신용으로 발행하는 CD가 양동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요. 2.54% 정도에서 지금 한 2.76에서 2.77 정도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1년짜리 이제 CD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94에서 2.96 정도까지도 크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냥 심플합니다. 결국 예대율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고요. 예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대출이 더 이상 추가로 못 나가니까 대출이 나가야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남의 돈을 뺏어 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도 돈이 결국 남의 돈을 뺏어 오다 보면 당연히 금리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쪽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환율도 튀고 있다. 이제 본원 통화도 또 워낙 많이 풀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도 튀고 금리도 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대비 상대 강도는
코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았었다가 다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S&P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 넘어가 있는 섹터는 이제 기계, 전기전자, 전기가스, 증권, 제조업, 정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다수의 섹터는 사실 다 언더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익은 났을지 모르겠지만 지수 대비는 상당히 수익률이 저조한 사람이 아마 많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강도도 대다수가 상당히 조금 여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영원한 건 없다라고 항상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주도주인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도 사실 멀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전기전자는 뭐 고점역이니까 더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는 온 거죠. 기계도 결국 여기가 고점치고 지금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듯이 일단 뭐 언제든 내릴 준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코인도 여기까지 갔다가 확 빠지는 거 보면은 결국 잘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 상당히 이제 비싼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도 결국 매도가 비싸다 보니까 계속 되고 있죠. 여기가 이제 매도폭이 커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선물은 최근 들어서 현물은 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소폭이나마 조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한 2조 정도. 긴 시기언론 외국인이 일단 현 선물 다 매도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6조 한 7천억 정도 가량 되면서 지난 방송 대비해서 한 7천억 가량 정도 증가가 되신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추세들 살펴보면은 이제 금이 쇼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WTI는 아직 중립이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상승하던 금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쇼 추세로 지금 돌아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쇼 추세다가 일단 지금은 좀 중립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볼린저가 훅 벌어졌다가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OBB도 내려오고 뭐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요. 뭐 WTI, 뭐 금 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여기도 없죠.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고, WTI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가 뭐 특별히 이제 뭐기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요. 뭐 일단 아직까지 뭐 특이사항은 뭐 없기는 합니다. 결국 러우 때문에 이제 결국 좀 유가가 빠지긴 했고요.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기타 지표들 살펴보면 뭐 국고 채금리는 뭐 다 쇼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미국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실하진 않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이제 사실 쇼추세로는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은 여전히 숏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국고 10년도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중립,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추세,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인데 숏이 조금 약해진 추세, 애플은 롱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도 숏 추세, 이제 엔비디아도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물 살펴보면 넘어가 있고 넘어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런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SI도 그렇고 뭐 조정은 언제나 가능한 뭐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어서 뭐 언제든 조정은 가능하겠다. 근데 결국 다시 그 조정 이후에 사실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SLR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넘어갔다가 내려와서 여기도 터치하고 내려와서 뭐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겠다. 왜냐면 이격도 생각보다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긴 합니다. RSI도 좀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여기도 벌어질 만큼 벌어지고 뭐 좁혀지고 있어서 뭐 기술적 반등 이후에 뭐 다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라고는 뭐 보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달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 벌어질 대로 여기도 보여지고 다 모여 있는 상황이라 뭐 계속 좀 위태위태하게는 가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또 맞긴 하고요. RSI도 이렇게 조금 쐐기로 모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확실히 좀 조정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S&P 대비 강도도 이제 100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공격하는 쪽과 뭐 방어하는 입장이 뭐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그 수익에 대비해서 고평가된 것도 맞고, 뭐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은 뭐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을 때 버블이 터지는 거지, 뭐 비싸서 터지는 건 또 아닌 건 맞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어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물건 가격이라기보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보면은 이제 리플 빼고는 다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도 숏 추세네요. 이제 ATR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추세는 숏 추세로 돌아섰고, 뭐 120분봉 추세로는 일단 단기 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중립폭은 뭐 롱 추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허나 이제 일봉 추세까지 가면 전반적으로 다 숏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쭉 계속 숏 추세였던 거죠, 이때부터. 숏을 쳤어야 되는 거죠. 뭐 이때부터는 롱을 쳤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봉 추세로 이제 비트코인 살펴보면은 결국 또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다 보니까 뭐 이건 이제 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그렇고 뭐 언제든 좀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도 이더리움도 뭐 특이사항은 없이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만 여기 하단까지 갈 가능성도 뭐 0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은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모양의 차이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주요 지수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일봉 쪽은 조금 추세가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랑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기준선 방향이 아직은 좀 돌아서진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지난번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추세가 많이 약해진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중립이고 미국 쪽은 여전히 숏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일봉 추세로는 뭐 나스닥은 숏이고 그 다음에 이제 S&P도 숏이고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120분봉 현물 기준으로 나스닥 뭐 특이사항은 없긴 합니다. 뭐 요거는 뭐 그냥 특별하게는 뭐 보실 건 없는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면 뭐 나스닥100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는 조금 모여지고 있긴 하고요. 조금 뭐 사실 단기 반등이 한 번 더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다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좀 내려가는 지금은 추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곧 뜰 텐데 뭐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뭐 언제든 기술적 반등은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일단
많이 이제 과매수 같은 경우는 좀 해소가 됐죠. 지금 일단 좀 해소는 되긴 했습니다. ATR도 뭐 상당히 높아지긴 했고요. 변동성 자체가 뭐 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은 조금 뭐 조용할 수 있고 반등은 조금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후가 뭐 저는 조금 이제 아닐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 결국 뭐 대응의 문제긴 하죠.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건 대응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한마디는 지금 끝났을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제 1, 2, 3, 4, 5로 해서 한마디가 이제 끝나고 요거를 되돌리는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확실하게 하방으로 한 번 더 보려면 여기 저점을 일단 한 번 더 깨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숏을 치거나 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가능성이 낮고 뭐 리스크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보면은 50에서 좀 지지를 받았던 거고 1, 2, 3, 4, 5로 해서 조정 받고 한번 이게 ABC 작은 ABC든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든 나오고 나서 뭐 빠질 가능성이 뭐 개인적으로 좀 더 크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S&P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구름대에서 받은 게 1, 2, 3, 4, 5 하고 그 다음에 ABC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올라가면 좀 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일단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구름대에서 좀 지지를 받았고 이게 뭐 주봉들로 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지만 일단 반등을 일단 여기서 전환선에서 이제 막히냐 마냐 뭐 요 정도 느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우도 요거 하락분을 지금 되돌리고 있다. 요 하락분을 이제 요 전체 하락분을 좀 되돌리고 있는 그런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요 전체를 되돌리는 걸지 아닐지는 조금 봐야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럴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는 보여지는 게 여기 구름대에 닿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뭐 ABC들 뭐 이런 식으로 오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떨어져도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할인 내재 변동성 V코스피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빅스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S&P가 아니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바닥에서 좀 지지가 됐고요. 일단은 뭐 조금 더 기간적으로도 뭐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일단 조금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18일이었으니까 뭐 지금 4일로 끝나기 3일로 끝나기엔 조금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요것도 이게 ABC로 이렇게 한번 반등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유로는 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을 좀 한 상황이긴 하고요. 항상은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뭐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해 종합도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다 돌파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번 테스트를 하고 가느냐 바로 가느냐 뭐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여주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까 봤듯이 조금 과열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위안화는 계속해서 조금 강세가 되고 있는 뭐 좀 정부 정책의 영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구름대를 넘어가야 뭐 숏을 롱을 치든 뭘 하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를 좀 넘냐 마나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싶습니다. 넘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뭐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뭐 딱히 위든 밑이든 좀 변동성은 좀 커지겠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봐도 여기서 1, 2, 3, 4, 5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나서 ABC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뭐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도 좀 계속해서 좀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긴 하고요. 뭐 보통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은 뭐 기준선이든 뭐 50일 이평이든 뭐가 됐든 하나 정해서 그게 이제 뚫리면 뭐 파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뭐 항상 제일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100%는 아닌 상황입니다. 뭐 이제 그럴 땐 뭐 시계를 좀 짧게 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예 좀 시장을 쉬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되는 그런 아마 내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